이번 시간에는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서 유진, 최충순 등과 더불어 조정의 주요 관료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최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사 최양 열전에 따르면 그는 평장사 최연희의 손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연희는 오늘날의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신라 말에 당나라에 건너가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했던 최치원, 최승우와 더불어 훗날 신라 삼치라고 불리기도 하는 등 상당히 명망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후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가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과 함께 고려에 귀부하게 되는데요. 이에 고려의 태조 완건은 그를 태자사부로 임명하고 문안, 즉 글 짓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고려의 유력 가문들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고 하죠. 최양이 처음 관직에 진출한 시기는 고려의 6대 왕인 성종 제2 시기인데요. 991년 초에 최양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니 성종이 그의 재능을 높이 여겨 오습유겸 지제고로 발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최양은 승진을 거듭하여 내사사인이 되게 되죠. 7대 왕인 목종 시기에는 과거 시험 감독관인 지공거를 2차례나 맡았는데, 그가 맡았던 시험의 급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선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려시대 일타 강사로 유명한 최충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목종이 그를 더욱 신뢰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모든 정사를 반드시 함께 상의하였다고 하죠. 이후 최양은 이부시랑 겸 중추원사로 전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1009년 1월에 천추전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목종이 병석에 눕게 되자 당시 천추태후의 연인이었던 관신 김치양이 모반을 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최양은 최충순 등과 함께 대책을 세운 뒤 당시 천추태후에 의해 궁에서 쫓겨나 삼닥산의 신열사란절에 머물고 있었던 대량원군을 궁으로 다시 데려오게 되죠. 한편 비슷한 시기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5,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고려사 강조 열전에 따르면 당시 강조가 개경 황궁의 서쪽 문인 대초문까지 와서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최양이 나오자 그에게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최양은 강조에게 다가가 이렇게 따졌죠. 옛적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가. 그러자 강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변의 주동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대놓고 따진 것을 보면 그가 상당히 강직한 성품을 지녔음을 알 수 있죠. 드라마에선 강감찬이 상당한 독설가로 묘사되었는데 원래는 최양이 그런 역할을 맡았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후 목종을 폐위시킨 강조는 최양과 최충순 등이 모셔온 대량원군을 고려의 8대 왕으로 옹립하니 이 인물이 바로 고려 전기의 중흥군주라 불리는 현종입니다. 고려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현종은 1009년 3월 최양을 한림학 사승지 겸 좌산기상시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이런 교지를 내려 최양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죠. 왕자가 삼노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오경을 형처럼 섬기는 것은 현인의 도움을 입어 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나는 어릴 때 부모의 상을 당하여 법훈을 듣지 못했으므로 우러러 옛날의 법식을 따라 사부가 될 만한 일을 얻고 싶었다. 한림학사 최양은 밝은 식견과 높은 재주가 진실로 동료 중에 뛰어나니 정당군하게 임명하여 과인의 사부로 삼는다. 최양은 이후 1012년에는 이부상서 겸 참지정사로 승진했고 이듬해 9월에는 감수국사를 경하여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로 편찬을 총괄 지휘하게 되는데요. 이때 있었던 일화가 꽤 놀라운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열전쟁 때 개경을 함락한 요나라군이 불을 질러 당시 궁궐안을 보관하고 있었던 서적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겐 훈요 10조로 잘 알려져 있는 태조 왕권의 신서운유 역시 전란 때 분실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7대 실로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재안이란 인물이 감수국사 최양이 집에서 신서운유를 찾아내 현종에게 바치면서 세상에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훈요 10조가 뜬금없이 최양이 집에서 재발견된 점이나 최재안의 발견 경위 등을 두고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양이 할아버지인 최연희가 태조 시기에 글 짓는 일을 담당했던지라 그의 집안에 신서운유의 정본이 아닌 일종의 초본이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양이 집에 있었던 신서운유 덕분에 전란 때 분실되어 잊혀질 뻔했던 왕권의 유흥인 훈요 10조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최양은 1016년에는 내사실랑 평장사가 되었으며 1020년에는 추충진절 의사공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현종이 그를 겸교태부 겸 수문하시라 동내사문화평장사 겸 청하연계국자 겸 시급 500호로 삼고 수정공신에 칭호를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고려사 최양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최양은 벼슬을 좋아하지 않아 나이가 이른이 되기도 전에 표를 올려 사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최양이 은퇴한 뒤에도 현종이 여러 차례 다시 기용하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최양은 유학자이면서도 특이하게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은 불교 행사인 팔관회에 행하는 잡기들이 올바른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번거롭고 소란하다고 하여 모조리 폐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현종 제2원년인 1010년 11월에 최양이 건의하여 성종이 폐지했던 팔관회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죠. 또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나서 황룡사 탑을 수리할 것을 건의하고 몸소 그걸 감독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에도 불경과 불상을 모셔두고 마치 승려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자신의 집까지 내놓아 절로 삼았다고 하니 그의 불교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또한 최양은 청백리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매우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최양열전에 따르면 그는 대대로 유학을 가업으로 삼아 청년과 검소로 집을 지탱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오랫동안 고위직을 지냈으나 물건 하나도 남에게 빼앗는 일이 없었고 진귀한 물건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집안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단위로 복록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집에는 쌀 한 섬의 열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죠. 이후 1024년이 되자 최양은 병에 걸려 몹시 위독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에 현종이 그를 직접 찾아가 문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종은 최양이 아들 최유부를 비서선 교서랑으로 임명하고 사위인 이작충에게는 무늬를 놓은 옷을 주어 최양이 마음을 위로하였다고 하죠. 이후 최양이 결국 눈을 감자 현종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며 절이라는 시호를 내려주고 명주 300필, 배 500필 쌀과 보리 각 1,000석을 부의로 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양이 아들 최유부는 아버지의 유언을 이유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최양은 현종이 죽은 뒤 그의 묘정에 배양되었으며 훗날 고려의 11대 왕인 문종은 이렇게 말하며 최양을 수태사 겸 중서령으로 추증하였습니다. 고 문하시 중 최양 강감찬과 참지정사 김맹은 청절과 고든 도로서 여러 조정을 겪으면서 보필한 공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사방이 평안하여 백성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모두 그들의 힘이다. 최양과 강감찬은 수태사 겸 중서령을, 맹은 태자태사 문하시중을 징직하여야 하겠다.